안녕하세요. 키친 5단락 목차 구성하기 발표를 진행하게 된 가민혁, 김다영, 박우찬, 임창록, 최륜희입니다. 이번 과제를 진행할 때 책 키친 속에 등장하는 키친, 만월, 달빛 그림자를 모두 포함해 목차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키친에 초점을 맞춰 다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극복을 주된 키워드로 정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바라보며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내면에 쌓이는 슬픔과 상실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만큼 사람과 상황마다 죽음으로 인해 느끼는 슬픔의 크기가 다르고 그에 관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 또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각각 죽음의 대상이나 원인에 따라 슬픔의 유형과 정도가 조금씩 다르고 그에 관한 상실감이나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극복 방법을 다루었던 가족 구성원의 죽음과 극복 과정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를 참고 자료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후 5갈래의 목차를 서론 1개, 본론 3개, 결론 1개의 범위로 나누어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 해당하는 들어가기에서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rum으로써, 즉 죽음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남게 된 키친의 주인공 미카게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족의 해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본론에서는 앞서 말했던 가족 구성원의 죽음과 극복 과정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를 참고하여 미카게가 할머니의 죽음을 극복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 요소인 키친을 강조할 수 있도록 미카게를 일으키는 공간이라고 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미카게는 자신이 애정하는 공간이라고 소개했던 키친을 통해 위로받고 끝내 죽음에 대한 슬픔까지 극복해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미카게가 위로를 받은 공간을 의미하는 키친과 마침내 극복을 이뤄낸 공간을 의미하는 키친으로 각각 나누어 목차에 담아냈습니다. 미카게는 할머니의 죽음 후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가장 잠이 들기 편한 장소로 키친을 선정하여 매일 키친에서 잠이 들고는 했습니다. 이는 자신 말고는 소리를 내는 존재가 없어진 집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는 존재인 냉장고가 있는 키친에서 잠을 청하면서 나름의 위로를 받으며 버틴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후 유이친의 키친에서 결손 가정에서 자라온 미카게는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집안의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단란한 모습의 키친과 마주하며 마침내 가족의 죽음에 관한 슬픔을 극복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상 글의 끝부분에서는 대부분 말하고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책에 관한 짧은 감상평을 남기기 때문에 목차의 마지막은 요약 및 감상으로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참고 문헌은 라스에서 찾았으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키친 5단락 목차 구성하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다영, 가민혁, 박우찬, 임창록, 최륜희 조가 발표한 키친 5단락 구성에 대해서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을 잘 이해했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키워드를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첫 번째 단락 가족 구성원의 죽음과 극복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본론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 5단락 목차의 제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5단락 목차를 짜기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제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조는 먼저 이 논문의 큰 주제를 뭘로 잡을 것인지 첫 번째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애정하는 공간, 키친에서 얻는 위로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거를 이 조는 다시 이 가족으로라는 키워드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목차가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키친을 통한 극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구성원들 말고 새로운 가족, 네, 가족, 여기 이 키친이라는 소설에서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재의미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소제목은 본론 3에 해당하는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에 죽음의 극복 과정으로 어떤 공간으로서의 키친을 소개하는 건 잘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로 또 다른 가족을 선택하는 거는 잘했다라는 건데, 이 목차는 조금 수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 큰 제목을 수정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목차 본론 2, 애정하는 공간, 키친에서 얻는 위로를 제외하고 앞에는 본론 1과 본론 3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치는 부분은 조언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에 대한 코멘트는 이렇게 하고요. 목차를 고쳐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각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이번 코멘트는 권세훈, 김지희, 이준성, 정유진, 최은수 학생들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저에게 mp4 파일을 보내줬는데 mp4 파일이 목소리만 들리고 화면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과제를 또 언제 내줄지 모르겠지만 과제를 내줄 때 여러분들이 예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 욕심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점수가 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가장 평범한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화려한 기술이나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용에 충실하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다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또 5명이 또 녹화를 또 다시 찍고 이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학생들 지금 발표자 5명, 권세현, 김지, 이준성, 정유진, 시우진 학생이 다행스럽게 5단락 발표 대본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걸 토대로 제가 코멘트를 하는데요. 목차가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죽음으로 인한 상처, 두 번째는 자기 이해의 과정, 세 번째는 함께의 가치, 네 번째는 진정한 위로, 다섯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단락 목차를 위해서 눈이 부시게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5학생이 목차를 이제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다시 짜야 되냐면, 우선 눈이 부시게라는 그 그림자를 좀 지워야 될 것 같고요. 5개의 단락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개의 5단락을 자기 이해 과정을 통한 상처 극복으로 키친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단락을 다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발표자와 같이 뭐가 문제냐면 5명이 이제 같이 이 목차를 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큰 주제에 대한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제가 없죠. 키친에 대한 부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조원들은 다시 목차를 짤 때 키친에 대한 부제를 먼저 다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5단락 목차를 다시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에는 들어가기라고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기에서 죽음을 마주보는 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 2, 3, 4, 5는 여러분들이 자기 이해 과정을 통한 상처 극복으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다시 목차를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기 이해의 과정이랑 그다음에 함께의 가치, 진정한 위로, 심리적 안정감 상승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목차가. 묶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네, 조금 더 웅축된 목차를, 5달러 목차를 각각 개인별로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시의 가족 타당성과 키친에 대해 발표할 김다은, 김대한, 송민국, 양승준, 이하연입니다.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주는 사별. 사별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커다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키친 페이지 9쪽에서 확실하게 존재하였던 가족이란 것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지금은 나 혼자라 생각하니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보였다라는 부분과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한 사흘은 멍하고 지냈다. 눈물도 마른 포화 상태의 슬픔이 흔히 동반하는 나른한 잠의 꼬리에라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미카게가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큰 충격으로 인해 혼자 남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가족을 떠나보낸 미카게의 슬픔의 크기를 나타내주며 사별로 인해 미카게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부분 때문에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주는 사별이라는 목차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별로 인한 고난과 역경의 시작. 사별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오래 지속된 유대관계가 깨어지는 현상으로 가족의 건강과 안녕, 생산성을 위협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복합적인 가족관계와 사회적 문제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재조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키친에서 나오는 미카게는 하나뿐인 가족 할머니를 잃고 혼자 남아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유이치와 에리코 씨가 없었다면 미카게는 더욱 많은 고난과 역경을 버텨야 했을 것이고 심리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까지 겪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별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별 후 남은 사람들의 부정적 행동 변화는 가족을 잃은 미카케는 유이치의 집과 원래의 자기의 집을 왕래해 가며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집을 갈 때마다 할머니와 살았던 따뜻했던 집은 아무도 없어 겁을 먹고 주눅들게 되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미카케는 절망스러워하는 모습이 대다수였습니다. 유이치의 집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미카케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모습을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족의 사별은 남은 가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별 가족 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자신의 어려움이나 적응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의 지지 및 주변 지인들의 노력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별 후 남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왈시의 이론에서 역경에 놓인 가족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족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 속에서 미카게와 유이치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별을 겪었지만 두 주인공이 단순히 우울과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닌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카게의 할머니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이치가 미카게에게 다가가 같이 지내자고 하는 모습과 유이치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미카게가 유이치를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모습이 서로 함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키친이라는 책 속에서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빈자리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으로 이어졌고 또한 미카게가 가족들과의 이별로 인하여 겪은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별 후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카게에게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기에 충격이 매우 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라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유이치가 찾아와 주었고 집을 알아보기 전까지 유이치 집에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막막했을 미카게에게 유이치의 가족이 손을 내밀었고 미카게도 원래 자신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대했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사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혼자라고 단절되어 지내는 삶이 아닌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지내면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나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다은, 김대한, 송민국, 양승준, 이아현, 조의 코멘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는 키친이라는 작품을 분석할 때 가족 탄력성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잘 정했는데 그걸 그 목차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선은 목차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목차 1로 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시 재정립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족 탄력성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이 키친이라는 작품을 분석할 것인지 본론에 대한 세부적인 목차를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시 개인적으로 다시 짜서 내 개인 숙제에 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3조 봤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했던 가민혁의 조가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도했던 그 방향대로 목차를 짜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남은 조들이 있어서 그 조를 보고 가장 잘한 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짰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김다은의 조도 마찬가지로 이 5달랑 목차에 가 제목, 큰 제목을 좀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목 밑에 각각의 본론 1, 서론 1, 본론 1, 2, 3, 결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를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친에 담긴 실존적 공허란 주제로 발표하게 된 20학번 김영광, 금재훈, 최효주, 유지훈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니체는 실존적 공허와 창조적 무능력이 만연한 19세기 유럽의 데카당스, 즉 인간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약한 의지의 병을 진단하였습니다. 니체는 의지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과 다른 사랑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긍정하고 극복하는 삶의 자세를 만들었고, 이러한 니체의 사상은 열정과 사랑, 그리고 자기긍정과 극복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빅터 프랭클이란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이 이야기한 실존적 공허 등을 방법론적 관점으로 하여 키친의 두 번째 이야기인 만월에 대한 목차를 세웠습니다. 만월을 니체와 빅터 프랭클의 사상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목차로는 첫 번째, 키친은 비워져 있다. 두 번째, 상실 후 달라진 인물 행동의 변화. 세 번째, 실존적 공허가 보여주는 것. 네 번째, 미카게의 성장. 다섯 번째, 마지막 정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키친은 비워져 있다 라고 목차를 세우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유이치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에리코 씨의 죽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 처음부터 이 책의 상징인 키친은 비워져 있다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키친이 추억에 담긴 장소로 보았습니다. 추억의 장소에서 함께한 유대감을 쌓은 인물이 죽음으로 인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실 후 달라진 인물 행동의 변화는 각 인물의 상황 변화로 인한 심정이 바뀌면서 깊은 유대를 쌓았고 상실로 인해 느낀 공허함을 서로 의지하여 극복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실존적 공허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삶에 대한 숙명론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이치와 미카게는 이미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더해 남겨진 사람들을 전부 떠나보냈습니다. 유이치와 미카게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믿기 힘들게 고통스러운 것이 티가 났지만 스스로 지나치게 침착했기에 실존적 공허를 겪고 있어 상실에 대한 고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유이치에게 함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 권유하는 미카게의 모습에서 실존적 공허를 함께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게 되어 목차 두 번째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허함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차를 세우게 된 이유는 공허함은 비어있음을 말하며 상실과 결핍을 의미하고 있어 두 주인공이 가지는 현실 사회에서의 공허함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니체의 관점을 적용하여 오히려 더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키워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렇게 작성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미카게의 성장이라고 목차를 작성하게 된 이유로는 미카게의 변화가 나쁜 쪽이 아니라 유이치랑 서로 의지하고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서 미카게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이렇게 다른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타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미카게는 유이치와 에리코 덕분에 극복 의지가 생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유이치가 힘들 때 손을 뻗을 수 있게 된 점에서 성장이라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정리하기는 만월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미카게와 유이치의 공허함을 보고 있는 니체와 빅터 프랭클의 관점을 통하여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공허함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되며 같은 내용을 보고 있지만 마치 다른 내용의 행동을 보고 있는 느낌을 자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예상 독자들에게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보면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광, 금재훈, 최효주, 유지은 네 조에 대한 코멘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는 키친을 공허함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키워드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었던 부분은 그걸 가지고 우선 소제목을 만들었다는 점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 목차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공허함의 의미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차로 저한테 보여준 것 중에 조금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 본론을 공허함의 의미에 맞춰서 공허함을 세분화해서 어떤 공허함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목차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개인 목차를 만들어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 공허함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은 조였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슴 따뜻한 결말이라는 부제목으로 오달락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작가가 책 제목을 키친이라고 선정한 이유 예측하기, 두 번째, 성별과 성향에 따른 애도의 차이점, 세 번째, 긍정적인 사랑, 네 번째, 공간을 통한 치유, 다섯 번째, 키친을 추천하는 이유, 책에 대한 평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작가가 책 제목을 키친이라고 선정한 이유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책에서는 첫 장에서부터 미카게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부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부엌이 미카게의 고독한 사고를 지켜줬기 때문에 미카게는 부엌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미카게가 처음부터 부엌이란 곳을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항상 부엌에다 꽃꽂이를 해두었다는 점에서 부엌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미카게는 가족의 추억이 남는 부엌에서 잠을 청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카게에게 부엌은 할머니를 상징하고 가족의 추억이 배어있는 장소이므로 책 제목을 키친이라고 선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별과 성향에 따른 애도의 차이점입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이라는 작품에서 가족의 죽음이 주 소재로 이용되고 있으며 미카게와 다나베가 이를 애도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미카게는 할머니와의 사별에 대해서 슬픔보다는 놀라움을 더 강하게 느끼며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합에는 에리코와의 사별을 비판하며 방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차이점을 성별과 성격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유의미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사랑입니다. 깊은 내면의 층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다른 인간의 인격 중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그리움이나 안타까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까지 포함됩니다. 키친이라는 작품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무력함을 느끼는 미카게와 유이치는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켜줍니다. 동시에 미카게와 유이치를 세상에 한 발짝 나올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돈가스 덮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었던 돈가스 덮밥 한 그릇이 그들에게는 긍정적인 감정인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며 받아들이는 관념 또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간을 통한 치유입니다. 키친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엌이라는 공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인공 미카게는 죽는 장소가 부엌이 되길 바랄 정도로 부엌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여줍니다. 부엌은 무엇보다도 미카게의 슬픈 마음을 위안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월에서 미카게는 부엌에 서 있으니 모든 것이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고 무언가가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며 부엌 청소가 자신에게 활력을 심어준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미카게는 더럽게 방치되어 있는 부엌을 정리하면서 마치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엌은 부엌과의 추억들을 통해 일상을 찾아주며 치유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친을 추천하는 이유와 책에 대한 평입니다. 키친은 키친, 만월, 달빛 그림자와 같은 3편의 짧은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없이 쉽고 깔끔하게 읽히고 거부감 없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어 작품에 대한 몰입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막 읽기 시작한 사람들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작품에 대한 작가의 표현력이 뛰어나 몰입도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작품 전반적인 내용에서 죽음을 다뤄 슬픔과 외로움만 느낄 수 있지만 죽음을 단순히 슬프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마무리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작품을 읽으면서 감정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 5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코멘트는 김상희, 김항은, 유재림, 이석용, 최진실 학생의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해주고 싶었던 점은 이 조도 부제목을 새로 달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애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 관점을 봤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도 이 조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앞에 발표했던 학생들의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애도와 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본론 세 단락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부정적 그렇게 하지 말고 애도와 공간을 가지고 애도와 공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본론 세 단락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 잘 찾아서 목차를 짜면 좋은 5단락 목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조도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시모토 바나나 키친 5단락 목차를 설명할 김동민, 김정원, 김가연, 정은재, 최인영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죽음을 통해 겪게 되는 문제와 치유 형태,
두 번째, 죽음의 상처를 서로 위로하며 치유하는 과정. 세 번째, 상처의 치유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 네 번째, 죽음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다섯 번째, 상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치유될 수 있다. 서론, 죽음을 통해 겪게 되는 문제와 치유 형태. 서론의 내용으로는 자아의 성장이 아직 불안정한 청소년 시기의 죽음이라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평생 큰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후유증을 최대한 완화시키면서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문학작품 읽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정신적으로 치유하게 된다. 본론 1.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서로 위로하며 치유하는 과정. 본론 1의 내용. 미카게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같은 대학 친구인 유이치와 그의 어머니인 아버지인 에리코가 자신의 집에서 살라고 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같이 살면서 미카게는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며 치유하게 된다. 본론 2. 상처의 치유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 본문 2의 내용으로는 치유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게끔 해준다. 극복의 과정은 자아의 치유와 성장의 모티프에 도움을 준다. 특히 죽음에 대처하는 치유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자아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작품 속에서 살펴보면 미카케는 어머니와 할머니, 소중한 사람 모두를 떠나보내면서 큰 상처를 얻게 된다.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에서 오는 상실감을 유이치의 가족들과 함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론 3. 죽음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본론 3의 내용으로는 이 책에서 미카케와 유이치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냄, 그로 인해 상처와 상실감을 얻게 된다. 둘은 서로에게 보듬어 안아주는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해 간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된다는 치유의 과정을 말하고 있다. 결론. 상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치유될 수 있다. 결론의 내용으로는 키친에 끼친 만월 달빛 그림자는 모두 주인공들의 죽음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나 주변인들에 의해 치유되는 장면을 보인다. 또한 공간적인 면에서는 주방, 소파, 다리 등을 통해서 주인공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책에서는 이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출발하여 소설을 전개하고 있지만 주인공들이 결코 나약해하거나 괴로워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조금씩 극복하고 서로 도움을 주며 치유해 가려고 하는 것을 통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잃지 않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코멘트는 김동민, 심가연, 최인영, 김전조의 코멘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는 키친을 치유와 성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달랑 목차를 작성을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목차의 내용이 좀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목차는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목차를 재정립한다면 치유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론의 내용은 그대로 가되 본론 1, 2, 3에서 치유와 성장의 관계가 어떻게 맞물려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엮여서 설명할 수 있는 본론 1, 2, 3에 대한 목차가 다시 짜여지기를 바랍니다.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죽음의 상처를 서로 위로하며 치유하는 과정, 상처의 치유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 죽음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인데 순서만 바꿔서 목차를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과
죽음이라는 포커스가 위에 있다면 그 밑에 치유와 성정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목차를 다시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목차로는 좀 많이 부족해요. 지금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서 네, 각자 개인별로 목차를 수정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클래스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친 학술적 글쓰기의 5단락 목차에 대해 발표할 김경연, 박소리, 박재욱, 신승현, 정수지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키친 학술적 글쓰기의 5단락 목차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이렇게 5단락의 목차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책 키친을 읽고 등장인물의 이별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 키친 각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누군가와의 이별로 가슴 아파하며 힘겹게 살아갑니다. 힘든 이유가 이별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 그리움을 간직한 채 각자의 방식대로 이겨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제를 그리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화의 작품을 통해 이별의 그리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키친 등장인물에 대입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서론에 해당됩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이별 뒤에 오는 그리움, 문학작품의 주인공인 남편이 소나무를 통해 아내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승화시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키친의 등장인물 미카케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회상할 수 있는 키친을, 만월의 등장인물 유이치는 엄마의 죽음을 대입할 수 있는 파인애플 화분을 통해 이별의 그리움을 극복하였다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달빛 그림자 중 사고로 죽은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있는 강가를 조깅하며 그와의 재회를 희망하며 살아가는 사츠키. 유니폼이 되어버린 그녀의 유폼을 입으며 생활하는 히라기를 통해 이 등장인물들 또한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하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의 내용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별 아픔 중 하나인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움을 극복할 자신만의 안식처를 만들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조의 키친 학술적 글쓰기의 5단락 목차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연, 박소리, 박재욱, 신승현, 정수지 조에 대해서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는 이별의 그리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지고 5단락 목차를 짰는데요. 우선 이 키친에 대해서 부제목을 달았다는 것은 매우 칭찬하고 싶고요. 또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리움으로 잡은 것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목차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이걸 조금 응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각각의 인물들이 그리움을 형상화하는 방법들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조깅으로, 어떤 사람은 부엌이라는 공간으로, 어떤 사람은 의복을 통해서 이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묶을 수 없다면 그것 중에 하나만 가지고 다루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움을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공간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의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더
좁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차가 너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에 다 다루고 싶다면 이 그리움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싶다. 근데 나는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키친이라는 부엌이라는 공간 아니면 어떤 술집이라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만 가지고 각 단락의 새 이야기 에피소드에 나오는 각 단락의 공간에 대한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춰서 목차를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고쳐서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사고와 말하기 6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와 말하기 6조의 발표를 맡게 된 김도건입니다. 저희는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이라는 책을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결론의 형식인 5단락 목차 나누기를 했습니다. 서론은 사별의 정의와 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키친이라는 책을 사별의 관점에서 보기 전에 사별에 대해 알아보자면 사별의 사전적 정의는 중요한 관계를 함께 가졌던 사람의 죽음 뒤에 뒤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별의 형태로는 배우자 사별, 자녀 사별, 부모 사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별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으로 상실감이나 고통이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상실감과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 1에서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별이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깊은 잠을 깨운 프로드는 그의 저서에서 임상적 관찰을 기초로 하여 사별이 때로는 우울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고인과 상반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경우 더욱 발생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애도 작업이란 용어 역시 프로드에 의하여 애도가 우리의 위험을 무시하려는 심리적 결과에 대한 작업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상실의 외성을 연구한 바울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 인간이 가지는 어떤 고통보다도 강력한 아픔의 경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2에서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애착과 비애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사별을 경험한 사람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그리고 지속비애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회피애착이 불안애착과 지속비애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안애착이 심해지면 애도회피 경향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지속비애 증상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키친의 주인공 미카게도 사별을 겪고 유이치와 에리코가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불안애착이 줄어들고 이별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속비애 증상이 줄어들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며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만화에서는 미카게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유이치의 심리 변화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이치가 미카게에게 에리코의 죽음을 숨기는 것을 회피애착으로 한동안의 음주는 불안애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에서는 사별이 미치는 영향에서 바라본 주인공들의 행동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별이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보면 사쿠라의 미카게와 다나벤의 유이치의 행동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쿠라의 미카게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충격을 받고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보이며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사흘 동안 멍하니 지내는 것을 보면 충격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카게와 유이치는 할머니와 에리코의 추억을 회상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해보자면 현대사회에서 사별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한 생명체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심한 능력인 인간관계가 약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에서 미카게와 유이치의 행동 양식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 둘은 각각 할머니와 에리코의 죽음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현실을 회피하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이 그 과정에서 겪는 슬픔을 고통스러워하지만 서로의 상실을 보살펴주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문화에서 불가피하게 사별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서로 간의 유대가 쌓이게 되면 그 슬픔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결국 또 다른 관계 속의 유대로
극복하게 되고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날 힘을 부여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과 말하기 6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지영, 김도건, 이혜진, 이재인, 조은경, 조에 대한 코멘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는 좀 이렇게 동영상 만들기가 어려웠나 봐요. 저도 사실 이 조 다운받기 어려웠거든요. 보니까 PPT 다운받는 PPT를 음성 녹화해가지고 MP4 파일로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동영상 보는데 별 불편함 없었죠? 저는 잘 봤습니다. 이 조는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별의 정의 및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학자들의 주장하는 사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1번부터 시작해서 2번까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네.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별이 미치는 영향을 다 다룰 필요 없어요. 학자들 중에 누구? 딱 한 명. 네. 한 명 것만 가지고 그 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조에서는 애착과 비애를 가지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애착과 비애가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근데 그것도 너무 광범위해요. 더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단락 목차를 나눌 때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네, 관점을 좁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관점을 좁히는데 여기서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관점을 더 좁혀야 돼요. 어떤 학자의 관점으로 이것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조 중에 하나입니다. 슬프게도 너무 많은 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각각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질 것인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한 조 정도는 조금 만점을 받아서 이 조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조가 한 조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어렵네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발표한 학생들을 칭찬해주고 공통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되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서대에 와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 수업을 지금까지 쭉 꾸준히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성품이 상당히 성실해요. 발표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다만 버려야 될 거를 못 버려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이 학생들 조 말고 모든 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전체적으로 큰 제목을 하나 정하고 두 번째 들어가기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본론에서는 그 관점을 세분화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각각 개인별 목차를 짜셔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클래스에다가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조 중에 그나마 조금 유사했다라고 생각한 조가 과민혁인의 조였던 것 같아요. 민혁인의 조도 조금 약간 고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민혁인의 조한테 제가 코멘트했던 그 부분처럼 우선은 민혁인의 조가 했던 거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각자 개인별로 해서 고쳐서 토요일까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실시간 수업을 할게요.